잠깐만요. 영상 끄기 전에 지금 당장 거울을 가져와 보세요. 혀를 내밀어서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분홍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라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중에 혀 색깔 변화를 무시하다가 간경화까지 진행된 분이 계세요. 반대로 혀 색깔만 보고 조기에 당뇨병을 발견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에서 전신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과대학 교수 이정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혀 색깔로 알 수 있는 7가지 질병과 즉시 대처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혀 색깔이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모여있는 곳 중 하나예요. 혈액 상태가 바뀌면 혀 색깔이 가장 먼저 변하거든요. 또 혀는 소화기관의 시작점이에요. 위장, 간, 췌장 같은 장기들의 상태가 혀에 바로 반영되죠. 그리고 혀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전신의 신경계 이상도 혀를 통해 나타나요. 정상적인 혀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혀는 연한 분홍색이에요. 표면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설태라고 하는 혀의 코팅이 얇게 덮여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첫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노란색 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혀가 노랗게 변했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게 간 질환이에요.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혀에 침착되면서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특히 간염, 간경화, 담도 질환이 있을 때 혀가 노랗게 변해요. 황달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진료한 62세 김 씨는 혀가 조금 노래진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까 B형 간염이 진행 중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혀가 노랗다면 이런 증상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피로감이 심하거나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나오거나 눈에 흰자위가 노래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흡연이나 커피를 많이 드셔서 혀가 일시적으로 노래질 수도 있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두 번째는 보라색이나 푸른색 혀예요. 혀가 보라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했다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런 색깔로 변하거든요. 특히 심부전, 폐질환, 선천성 심질환이 있을 때 혀가 이런 색으로 변해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서 시아노시스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57세 박 씨는 혀가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까 심부전이 진행 중이었어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전신순환이 안되고 있었거든요. 응급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약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혀가 보라색이나 푸른색이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가 부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검은색 털 같은 혀예요. 혀에 검은 털 같은 게 자란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입안에 세균이나 진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혀가 검게 변하거든요. 또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68세 최 할아버지는 혀에 검은 털 같은 게 났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까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혈당이 300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당뇨 치료를 시작하고 구강관리를 철저히 했더니 한 달 만에 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혀에 검은 털 같은 게 자라면서 입냄새가 심하거나 갈증이 많이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면 당뇨병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창백한 혀예요. 혀가 평소보다 훨씬 하얗고 창백하다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해요. 혈액 속 적혈구가 부족하면 혀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어서 창백해지거든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나 악성 빈혈이 있을 때 혀가 이렇게 변해요. 45세 여성 환자분은 혀가 너무 하얗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까 심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6가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생리과다와 편식 때문이었는데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고 식단을 바꾼 후 2달 만에 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혀가 창백하면서 어지러움, 피로감, 숨 가쁨 같은 증상이 있으면 빈혈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흰색 설태가 두꺼운 혀예요. 혀에 흰색 코팅이 두껍게 끼었다면 위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에 세균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설태가 두꺼워져요. 53세 이 씨는 혀에 흰 코팅이 너무 두껍다고 오셨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위궤양이 있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도 함께 있었고요. 균 치료와 위궤양 치료를 받은 후 한 달 만에 설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흰색 설태가 두꺼우면서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갈색 혀예요.
혀가 갈색으로 변했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신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액을 통해 혀에 침착되면서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만성 신부전이나 요독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71세 박 할머니는 혀가 갈색으로 변한다고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만성 신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당뇨병성 신증 때문이었거든요.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혀 색깔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혀가 갈색이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면 즉시 신장내과에 가세요. 7번째는 검은 반점이 있는 혀예요. 혀에 검은 반점이나 궤양이 생겼다면 구강암이나 다른 악성 종양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흡연자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위험해요. 모든 검은 반점이 암은 아니지만 2삭 이상 지속되거나 크기가 변한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63세 남성 환자분은 혀에 검은 반점이 생겼는데 그냥 두고 계셨어요. 몇 달 후 크기가 커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제거 수술을 받으셨어요.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었어요. 혀에 검은 반점이나 궤양이 생기면서 아프거나 크기가 변하거나 피가 나면 즉시 이비인후과나 구강외과에 가세요.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혀 건강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전에 거울로 혀를 확인하세요. 이때가 가장 정확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혀를 최대한 내밀어서 색깔과 표면을 자세히 보세요. 앞쪽뿐만 아니라 옆면과 뒷부분도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혀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세요.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사진을 찍어 두세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가족들에게도 확인을 부탁하세요. 본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첫 번째, 혀 색깔이 일주일 이상 변화된 상태로 지속될 때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혀에 궤양이나 상처가 생겨서 2주일 이상 낫지 않을 때예요. 정상적인 상처는 일주일 내에 회복되거든요. 세 번째, 혀가 아프거나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예요. 신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혀 색깔 변화와 함께 다른 전신 증상이 나타날 때예요. 발열,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있으면 위험해요. 다섯 번째, 혀의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질 때예요.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혀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혀와 구강 건강에 가장 해로운 요소들이에요. 세 번째, 규칙적인 구강 관리예요. 양치질할 때 혀도 함께 닦아주시고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균형 잡힌 식사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전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혀 상태도 함께 확인받으세요. 나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달라요. 20대와 30대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구강 질환을 조심하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설태 증가가 많아요. 40대와 50대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구강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60대 이후는 전신 질환으로 인한 혀 변화가 많아져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이 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쉬워요. 이때 혀에도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혀 색깔로 알아보는 질병 진단법 어떠셨어요? 제가 3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혀만 봐도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간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심각한 병들이 혀를 통해 일찍 발견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혀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건강 신호예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가서 혀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특히 노란색 혀나 보라색 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즉시 검사 받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혀 변화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혀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건강한 혀를 평생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혀 상태를 나눠주세요. 혀 색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병원에서 검사받은 후기 또는 혀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확인해 보신 후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혀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활기찬 대화도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